일론 머스크가 삼성의 밥그릇을 뺏겠다며 테라팹을 선언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지금 조용히 텍사스 공장에 나사를 조이고 있어요. 머스크가 모르는 반도체의 잔인한 진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미국이 반도체 하나 만들려고 한 회사에 1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텔이에요. 반도체의 전설, 50년 역사. 결과요? 1년 만에 18조 원 적자. CEO는 잘렸고 직원 1만 7천 명이 짐을 쌌습니다. 오늘은 인텔이라는 거인의 추락을 통해 머스크의 야망이 왜 삼성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지 그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산업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보여드릴게요. 머스크의 테라팹이 삼성한테 위협이 아니라 왜 선물인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어떤 키워드를 담아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인텔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 회사의 추락이 머스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인텔, 컴퓨터 CPU의 대명사였죠. 설계도 직접, 생산도 직접. 그런 회사는 세계에서 인텔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큰 결심을 합니다. 삼성이랑 TSMC처럼 남의 칩도 만들어주겠다.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미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줬어요. CHIPS법,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 짓는 회사한테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법입니다. 인텔이 가장 많이 받았어요. 직접 보조금 111억 달러, 저리 대출 110억 달러, 세금 감면까지 합치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 4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삼성전자가 2024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약 33조 원이에요. 삼성이 1년 죽어라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금액을 인텔은 그냥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에 200억 달러짜리 공장 착공, 애리조나, 뉴멕시코까지 총 투자 계획 1000억 달러, 140조 원.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 싶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2023년 파운드리 적자 70억 달러, 2024년 130억 달러. 적자가 2배로 뛰었습니다. 돈을 쓸수록 구멍이 커지는 구조예요. 독일 공장 취소, 폴란드 공장 취소, 오하이오는 일정이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주가는 2024년 한 해에만 60% 넘게 폭락했어요. 2024년 12월 CEO 팻 겔싱어가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인텔을 TSMC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직원 1만 7천 명을 내보내고 분기 손실 160억 달러를 기록한 뒤에 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사실 하나. 인텔이 2025년 실적 보고서에 직접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외부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40조 원을 받았는데 칩을 사줄 고객이 없습니다. 공장은 세웠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라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텔이 바보라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50년 넘게 반도체를 만든 회사예요. 반도체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될 곳이죠. 그런 회사가 파운드리에서 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머스크의 테라팹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첨단 반도체 제조는 극도로 어렵다. 공장을 짓는 것만이 아니다. 거기엔 공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예술이 있다.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예술일까요? 반도체 수율은 수억 번의 비행 기록을 가진 블랙박스에 가깝습니다. 항공산업을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는 돈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한 비행기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사고 데이터, 결함 보고서, 정비 기록, 이 방대한 실패의 기록이 쌓여야만 악천 후에도 추락하지 않는 비행기가 나오는 거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2나노 공정이라는 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에요. 온도, 습도, 화학물질 농도, 장비의 미세한 떨림. 이 모든 변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똑같은 ASML 장비를 사도 그걸 세팅하고 운용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노하우는 수십 년에 걸쳐서만 쌓이는 거예요. 인텔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블랙박스 안에 담긴 실패의 데이터가 삼성이나 TSMC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인텔 18A 공정 수율이 약 60%, 100개 만들면 60개를 씁니다. TSMC는
같은 수준에서 80%를 넘겨요. 20%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웨이퍼 한 장에서 양품, 수가 수백 개씩 갈립니다. 하루에 수만 장을 돌리면 수조 원의 수익 차이로 벌어져요. 이 20%를 메우려면 돈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만 번의 공정 실패에서 뽑아낸 데이터. 그게 쌓여야만 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바닥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반도체 공장은 돈으로 짓지만 수율은 시간으로 산다. 자, 여기서 공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인텔은 그렇다 치고 머스크는 다르지 않나?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머스크에겐 남들과 다른 무기가 있거든요. 제1원칙, 사고방식. 쉽게 말해서 원래 그렇게 하니까를 절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켓이 왜 이렇게 비싸지? 재료비를 뜯어보면 전체 가격의 2%밖에 안 돼. 나머지는 관행과 비효율이야. 그래서 재사용 로켓을 만들었고 NASA도 못한 걸 해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 업계가 100년간 내연기관만 고집할 때 혼자 뒤집었어요. 반도체에도 같은 논리를 대입하고 있죠. 테슬라, AIO, 칩은 엔비디아 블랙웰 대비 전력 소모 3분의 1 생산 비용은 10분의 1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만들면 효율이 압도적이라는 계산이에요. 그리고 머스크의 자본 동원력은 인텔과 차원이 다릅니다. 테슬라의 2026년 자본 지출만 200억 달러. 정부 보조금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현금으로 베팅하는 체력이에요. 하지만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제1원칙이 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분야의 한계가 공학으로 돌파 가능한 퍼즐이어야 합니다. 로켓은 추진력과 소재의 문제였고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의 문제였어요. 천재적인 엔지니어, 집단이 집중하면 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율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2나노 공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수억 개의 원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스케일에서는 물질이 우리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작업을 해도 결과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걸 통제하는 건 천재 한 명의 직관이 아니라 수십만 번의 공정 데이터에서 패턴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수억 개의 원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세계를 혼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천재성이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의 양이 결정하는 싸움이거든요. 머스크는 지금 비행기를 조립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비행기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악천후를 뚫고 착륙하는 비행 데이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일본 사례도 있어요. 라피어스라는 회사가 정부 전폭 지원 아래 2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투자금만 5조엔, 45조 원이에요. 그것도 2027년에야 겨우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테라팹에서 첫 칩이 나오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그동안 테슬라 자율주행은, 옵티머스 로봇은 멈출 수 없어요. 칩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그런데도 삼성이 머스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슬라, 차세대 칩을 직접 만들어 주기로 한 거예요. 왜? 삼성이 계산한 진짜 그림이 따로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올해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 2나노 GAA 공정 상용화. GAA가 뭐냐? 쉽게 말하면 반도체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사방에서 꽉 감싸는 구조예요. 기존에는 세 면만 잡았는데 이제 네 면을 다 잡습니다. 전기가 새는 걸 확 줄이니까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내려가는 거죠. 삼성이 이 기술로 만든 엑시노스 2600점 수율 50%를 돌파했습니다. 3나노 초기의 수율이 1020%에서 헤맸던 걸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의 도약이에요. 핵심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TSMC는 2나노에서 GAA를 처음 씁니다. 삼성은 3나노 때 이미 적용했어요. 그 과정에서 뼈아픈 실패도 겪었죠. 수율이 안 나와서 고객이 떠나고 점유율이 깎이고 쓰라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지금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거예요. 3나노에서 새벽까지 수율을 잡던 엔지니어들의 데이터, 그게 2나노의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 왜 머스크 손을 잡았는지 보이시죠? 테슬라,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를 삼성, 2세대 2나노 공정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SFEP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2나노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에요. 자사 최신 공정의 성능을 전 세계에 증명할 쇼케이스 고객입니다. 우리 이나노로 테슬라 AI 칩 만듭니다. 이 한 줄이 퀄컴한테, 엔비디아한테 가장 강력한 영업 자료가 돼요. 머스크가 5년 뒤 독립하든 말든 그때까지 삼성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고객사를 늘릴 시간이 충분합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 370억 달러, 53조 원. 올해 3월 EUV 장비 시험 가동을 시작해요. 미국 땅에서 이나노를 가장 먼저 찍어내는 건 머스크가 아닙니다. 삼성이에요. 그리고 엑시노스 2600에 들어간 GPU가 벤치마크에서 퀄컴 차세대 칩을 제쳤습니다. 그래픽, 성능 세계 1위.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 이나노 칩이 미국 칩을 이긴 거예요. 삼성만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AI 칩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HBM 메모리에서 세계 1위입니다. 엔비디아 GPU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걸 만드는 곳이 SK 하이닉스예요. 삼성도 HBM사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AI 시대의 두뇌인 로직 반도체, 삼성, 그 두뇌의 기억력인 메모리, SK 하이닉스와 삼성, 인텔이 40조 원을 받고도 못한 걸 한국 기업들은 자기 힘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비행 데이터의 두께가 다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반도체의 본질적 경쟁력입니다. 이 큰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치 재평가. 머스크가 직접 만들겠다고 외칠수록 당장은 삼성 없이 못 산다는 게 증명됩니다. 테라팹까지 최소 5년. 그 사이 테슬라, AI5, AI6 전부 삼성 라인에서 나와요. 퀄컴도 삼성 이나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SMC 라인이 꽉 찼거든요. 대안 1순위가 삼성이에요. 여기에 엔비디아, HBM사 수주까지 겹치면 반도체 사업부 실적 반등의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소부장. 이때 단순히 반도체 장비주라고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미국 현지 납품 실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직접 장비를 납품하고 있거나 납품이 확정된 협력사, 이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머스크가 테라팹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곳이 바로 이 회사들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이미 삼성의 기준을 통과한 트랙 레코드가 있으니까요. 시각, 증착, 세정 장비 쪽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한 국내 기업들, 테일러 공장 인근에 현지 법인이나 서비스 센터를 세운 기업들,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후보군이 보입니다. 세 번째, 어드밴스드 패키징. 머스크가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한 곳에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AI 칩 성능을 가르는 건 공정, 미세화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칩넷을 하나로 엮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뛰어난 선수를 모으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그 선수들을 한 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분야에서 2.5D나 3D 패키징 기술, 재배 선층, 형성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 삼성 SK 하이닉스의 패키징, 소재나 장비를 공급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곳들을 주목하세요. 정리합니다. 인텔은 아주 비싼 교훈을 남겼어요. 40조 원을 부어도 반도체 제조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머스크의 제1원칙이 아무리 강력해도 수십만 번의 비행 데이터를 하룻밤에 만들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 교훈의 반대편에 한국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이나노 GAA를 양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AI 메모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부장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고요. 머스크의 테라팹이 성공하면 장비와 소재를 한국에서 삽니다. 실패하면 삼성 파운드리로 돌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가치는 올라가요. 경제에서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선언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블랙박스를 채워온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한국 반도체가 지금 그 증거를 쓰고 있고 여러분의 투자도 그 본질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세요. 테일러, 공장 협력사, 미국 현지 납품 장비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종목이나 더 파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